코스피 연말 9,750 간다. 반도체 재평가 땐 12,000도 가능. 현대차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이익 급증에도 PER은 역사적 저점이다. AI 투자 사이클이 훼손되면 하단,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6천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6천이 사실 감사하지 우리 그죠? 떨어졌을 때 6천이면은 5월달, 4월달만 빼면 거의 역사적 고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7천 가서 주식 산 사람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해도 본전은 된다라고 하는 게 현대차증권의 얘기인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반도체 이익 급증에도 PER은 역사적 저점이 아니라 반도체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에 PER이 역사적 저점인 겁니다. PER은 그 회사의 이익과 주가의 함수인 거죠. 근데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PER이 내려가는 겁니다. PER이 내려가고 나면 나중에 다시 PER이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오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익 급증하니까 주가 더 올라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봅시다.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이 급격히 상향됐지만 주가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장기 이익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커질 경우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12,000선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와, 엄청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지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원래는 옛날에는 이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호황이었다 불황이었다 호황이었다 불황이었다 이렇게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호황 불황이 없어지고 지금의 이익 체력,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국면이잖아요. 지금 수십조씩 한 분기에 벌고 있는데 이게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이클 아니야. 이제 앞으로 지속되거나 더 우상향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익을 한 번 벌고 못 벌고 한 번 벌고 못 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펀더멘탈 본질 가치가 사실은 100원 벌었다가 100원 잃었다 100원 벌었다 100원 잃었다 하면은 100원 벌 때는 버는 것 같지만 누적으로 보면 0이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주가지수의 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 어려운 말로 밸류에이션이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코스피가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김재승 연구원님께서 코스피가 2020년 6년 말까지 9,75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 지금 뭐 7,700이라고 하니까 2,000포인트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앞으로도 한 20-30% 정도는 오를 수 있다. 여기 써있네요. 지수 대비 상승 여력은 30% 수준이다. 여기서 30%더 오르면은 또 더블인 거야. 1년에 2배씩 오르는 코스피. 와, 가스피.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상단 시나리오 보통이 9,750이고 그거보다 잘 될 가능성 미래니까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현대차증권은 위로도 열어놓고 아래도 열어놓는다. 위로는 개인 투자자 자금 이동과 반도체 장기 이익에 대한 확신이 결합될 경우 12,000. 아래도 봐야죠. 우리가 리스크 봐야 되잖아. 아래는 AI 경쟁 심화해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나타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6,000선. 자, 이거 제가 많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예전부터. 이분의 생각이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 이동이라는 게 뭘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뭐예요, 지금? 똑똑한 에이블리들도 걱정하는 거. 내가 총 자산이 5억이 있는데 이 5억 중에서 주식에 들어간 게 얼마 안 돼. 2천밖에 안 돼. 더 들어가야 되나? 더 들어가야 되나? 집을 팔고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집 팔고 들어오고 예금 깨서 적금 깨서 보험 해지하고 들어오면 주가 뭐 예단할 수 없다. 사실 이 과열 장세, 버블 장세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개인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 개인분들은 원래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개인인데 원래 주식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슈퍼개미시고. 원래 훌륭하신 투자자고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는 주식에 관심이 잘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컸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식을 분석하냐. 전문가는 하는 거지. 또는 내가 집 한 채 사가지고 이거 원리금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식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눈 딱 감고 그냥 막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버블이 시작되는 거예요. 버블이 터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버블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럼 언제가 하단인데요? 언제가 리스크인데요? 이거잖아. 그래서 썼잖아. AI 경쟁 심화로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나타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이게 뭔 얘기예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데일리 뉴스 리포트를 봤더라도 현대차증권 보고서를 봤더라도 알쏭달쏭해.
6천까지 떨어질 수는 있대. 근데 언제 6천까지 떨어지는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AI 경쟁 심화라는 건 누구냐면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뭐 메타 AI, 테슬라 그록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아, 깜빡해서 미안하네. 빠뜨려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파일럿. 그죠? LG의 엑사원 뭐 이런 다 있는데 지금은 어떤 단계다 걔네들이 야 앞으로 AI 시대가 열릴 거야. 근데 과거에 보니까 어떤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도 다 1등만 기억하더라. 그러면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금 돈을 쏟아 부어야 돼. 제가 옛날에 살던 공덕역 알죠? 공덕역. 공덕역이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또 뭐 있더라? 4개가 지나가는데? 하여튼 공덕역에 4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열차가. 그걸 팔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딱 밑에 파가지고 건물 올리고 해야 되잖아. 근데 한번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야, 여기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하면 사람들 많이 오잖아. 많이 오면 어떻게 돼? 땅값 오르고 장사 잘 되잖아. 그러니까 선발 업체들의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도그나 카우나 다 지금 AI 투자, R&D, 데이터 센터 건축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거야. 원래는 그냥 메모리 만들어서 사주세요. 이렇게 장마당에 내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 나만 줘. 나도 줘. 비싸게 사줄게. 나랑 거래하자. 자꾸 이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50%야. 얘네가 안 오르면 오르기가 어려워. 얘네가 오르면 나머지들이 헛발질 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놈이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메타의 메타 AI, 테슬라의 그록 뭐 이런 애들 중에 한 놈이 안 되겠다. 야 이거 제미나이 못 이기겠네. 야 챗GPT가 짱이네. 여기 우리 경쟁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접는다. 투자를 접으면 지금 막 데이터 센터, GPU, CPU, 메모리 팔던 회사들이 고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고객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 고객군이 되게 큰 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없어지면 훅훅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AI의 경쟁 심화, AI의 모델이 하나가 잘 되거나 하나가 안 돼서 경쟁에서 도태된다. 우리 적구나.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센터 투자 그만하자. 라고 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게 뭐가 위축된다? 야, AI 트렌드 끝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쇼티지 끝났나? 주식 팔자. 라고 하는 게 투자 심리의 위축입니다. 이때 6천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핵심 근거는 반도체 업종의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현재 5.17배로 최근 20년 평균인 10배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말 136조 원에서 지난 8일 537조 원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시가총액은 135% 오르는데 그쳤다. 이익 전망 상향에 비해 주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PER이 오히려 낮아진 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동행한다. 그럼 본질 가치가 뭔데요? 은행에 가서 돈 맡기면 예금 이자 받죠. 내가 부동산 사놔서 세 주면 뭐 봐요? 월세 받죠. 주식을 사면 뭐 받아? 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익을. 실제로 주는 건 아니지만 배당금의 형태로 조금 주고 나머지는 주가 차익의 형태로 나타나. 그래서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기업의 이익,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300% 증가했는데 주가는 135%밖에 안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 주가가 더블 더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조금 진단을 해볼 건데 12개월 선행 PER이 5.17배, 20년 평균인 10배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얘네가 PER이 10배였어. 10배. 근데 지금 5배. 너무 낮아. 저평가야. 그러니까 10배까지 올라갈 거야. 그럼 2배 올라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종은 과거에 어땠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지금 이렇게 펑펑 잘 벌고 있는데 이익이 반토막 나면 어떡할 거야? 1년 동안 이익이 네 답을 올랐는데 반토막 날 수 있지. 그래도 저점 대비 2배나 오른 거잖아. 반토막 나면 PER이 어떻게 돼? 20년 평균은 10배랑 비슷해지는 거야. 그럼 주가가 오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지금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네 답을 올랐는데 여기서 유지돼? 올라가? 내려가? 요거 하나만 보면 코스피가 뭐 12,000을 가는지 6,000을 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다? 얘네들의 고객 뭐 예를 들어 오픈 AI가 파산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더라. 그러니까 AI 모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중심 강세장 속에서 코스피 전체를 추종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 자금 유입이 강해지면서 반도체 외 업종의 밸류에이션도 함께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개별 주식을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나 잘 모르겠어. ETF 살래 하잖아요. 그럼 ETF를 뚝 샀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운용사한테 돈이 넘어가서 그 운용사가 그 자금으로 전략대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분산해서. 그럼 결국엔 주식이 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특별히 사지 않았지만 ETF를 사니까 그게 주식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이 회사란다. 우리나라의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고를 엄청 하네. 코스피 12,000선 강세 시나리오. 요거의 근거는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 또 말 어렵게 하네. 그치? AI 대기업 빅테크 하면 되는데 하이퍼스케일러가 뭐냐면 하이퍼 뭐야? 하이퍼 정말 크다. 스케일 뭐야? 스케일이 크다. 규모가 크다. 무슨 스케일이 커? 데이터 센터를 짓는 스케일도 커, 돈 벌고 쓰는 스케일도 커.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구글, 메타,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2027년 자본적 지출 KPX 확대라는 자본적 지출은 또 뭐야? 자본적 지출. 돈을 지출을 하는데 이게 그냥 쓰고 없어지는 낭비하는 소비가 아니고 나중에 뭔가 쓸모 있는 자본이 되더라. 현금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꾼 것 뿐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을 사서 10억 주고 집 샀어. 집 샀으면 소비해서 낭비해서 없어진 거야? 그거 아니죠. 밥 먹으면은 칼로리 다 소모되지만 집을 산 건 현금의 형태가 집의 형태로 바뀐 거잖아. 그것을 자본적 지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냐면 현금 가진 것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 거잖아. 그것을 자본적 지출 KPX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짓는데 필요한 게 뭐 GPU라든지 CPU라든지 DRAM이라든지 광섬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도체 업종의 PER은 미국 마이크론이 받고 있는 8배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는 PER 14배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코스피 12,000선도 가능하다. 이것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AI 경쟁 도태 없이 계속 투자를 많이 해. 주문 많이 해.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 여전히 좋아. 쇼티지 계속 있어. 심지어는 지금 사고 끝이 아니야. 우리 10년치 살게. 3년치 살게. 값도 다 니가 주란 대로 줄게. 라고 하는 게 장기 공급 계약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런 게 늘어나면 반도체 회사들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 기존에는 2027년에 7,536억 달러 쓸게요 라고 대충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8,643억 달러로 1,000억 달러 더 쓸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1조 달러, 여기서보다도 1,000억 달러 더 쓰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또는 소재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규모 또는 돈을 버는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